이분들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또 못 살아요. 그래서 꼭 도우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돈을 아껴두시라,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분들의 2026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분들 신년 운세에 앞서서 올해 2025년 을사년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을사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정말 아이디어도 팡팡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또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흔적들도 참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무언가 에너지도 참 많이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실행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행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과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언가 합이 맞지 않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말은 많았고 아이디어도 참 많이 내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뭐 특허 출원을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좋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세상 밖으로 눈뜬 것이 없으니 아쉬움이 참 많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숭이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해보는 걸 좋아하고 좀 끼가 많다고 들었는데, 성격에서 비롯된 어떤 올해 영향을 끼쳤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원숭이띠 분들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숭이띠 분들이 전부 다 그랬으면 아마 이 세계가 다 날뛰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좀 머리가 비상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끼가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진다면 참 뭔가를 잘 해낼 수 있기도 하죠. 그런 거는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멍석을 깔아주지 않으면 또 하지 않아요. 왜냐?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이 원숭이띠 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내년 2026년 한 해 동안 원숭이띠 분들이 어떻게 지낼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는 이제 병오년입니다. 네네. 2026년도 병오년이라 일단 원숭이띠 분들은 어느 곳에 어느 무리나 어느 조직에 있던지 간에 눈에 좀 많이 띄는 그런 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눈에 확실히 많이 띄기는 띄어요. 내향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과가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천재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상한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발견되어져서 되게 인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시대를 잘 만나서 굉장히 좋은 나라나 그런 기관에 굉장히 좋은 것을 이바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개인적으로는 2026년도 병오년,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25년 을사년은 사실 이 원숭이띠 분들은 조금은 불안정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많이 쑥 들어왔다가 갑자기 쑥 내려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이 좀 감정적 기복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딱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멍석이 깔려져 있을 때는 하고,
그리고 멍석이 깔려져 있어도 내가 이때 나서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이나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금전의 안정성이 늘 불안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026년도에는 이분들이 필살적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전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확보되어진다. 일단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입지가 굉장히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입지가 강화되어지면서 이분들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한 대여섯 명이다 이렇게 쳤을 때 이 대여섯 명의 그 임원들을 또 따르는 무리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속한 곳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 원숭이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잘 되면서 조금 더 맑고 밝은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판이 커지죠. 네. 판이 커지게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게 합체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회사와 경쟁 구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긍정의 상태가 긍정의 상대를 또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몸집이 커지잖아요. 네. 몸집이 커지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이거는 사실 뭐 솔직히 어디다가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 자체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띠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가인 원숭이다. 네. 이러면은 금전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사실 이 원숭이띠 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하고 닦아놨어요. 이미 내가 2026년도에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무언가를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촉이 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뭐 안 좋은 거 할 거 하고 또 약 먹어야 될 거 약도 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 회복도 되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좀 많이 이제 좀 컨트롤이 되었다, 통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 원숭이띠 분들이 욕심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잘 될 때 이참에 한번 몰아붙여 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몰아붙이는 중도를 아셔야 돼요. 이 몰아붙이는 중도는 다른 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데 원숭이띠 분들이 이 중도를 조금 못 잡으십니다. 이 중도를 잘 잡기만 하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 정도 딱 그 중간 정도를 잘 모르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딱 거기까지만 해야지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전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도박 같은 기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2026년도 딱 7월, 8월 정도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한 2달 전에는 최대한 발을 빼야 될 것 같은 곳에는 발을 빼셔야 됩니다. 딱 그 시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시기만 조심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높게 가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가졌으니 더 이상 나무랄 때는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취할 것은 다 취했으니까
더 큰 욕심은 부리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스트레스 관리도 적당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스트레스 관리를 너무 안 해서 2025년도에 크게 당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해야 되는 일을 끝마치지 못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병원연애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좀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원숭이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세도 많이 봐주시고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처한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 내년에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모아질 때 저축이나 여윳돈을 좀 많이 아껴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거를 좀 모아두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진짜 남을 도우고 싶을 때 그때 굳이 애써서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남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도울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또 못 살아요. 그래서 꼭 도우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돈을 아껴두시라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